나의 이름은 김은서, 35. 이 넓은 서울 한복판에서 나는 마치 유령처럼 떠돌았다. 높은 빌딩의 숲 사이, 빛나는 간판들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그 누구도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차피 나 또한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나의 세상은 5년 전 첫 남편 현준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그날 완전히 멈춰버렸으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는 신식이었지만 나의 집 안은 늘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테이블 위에는 매일 밤 내가 먹다 남긴 듯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텅 빈 공간, 텅 빈 마음. 나는 창밖에 번화한 도시를 공허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춤을 추었지만 나의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빛의 향연일 뿐이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색을 띠지 않았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침대 옆 협탁 서랍을 향했다. 서랍 안에는 나의 유일한 보물, 현준의 유품들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낡은 회중시계 하나, 빛바랜 사진첩 하나, 그리고 현준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작은 일기장 하나. 나는 회중시계를 꺼내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현준의 싸늘한 손을 떠올리게 했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현준은 나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연인이었지만 서로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는 촉망받는 스타트업의 개발자였고 나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현준은 5년 전 그가 개발하던 핵심 기술을 노린 거대 기업의 음모에 휘말려 의문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지만 나는 직감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복수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다. 나는 현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그의 유품들을 단서 삼아 그의 죽음에 연루된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회중시계에 멈춰버린 바늘은 나의 복수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듯했다. 나의 복수심은 차가운 불씨처럼 나의 심장 속에서 타올랐다. 나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매일 밤을 잠 못 이루고 지새웠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나는 서재 한 구석에 숨겨진 자료철을 꺼냈다. 자료철 안에는 현준의 사고 기록, 그가 개발하던 기술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기술을 노리던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법률 서적을 뒤적이며 관련 법률을 공부했고 해킹 기술을 독학하며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데 몰두했다. 나의 방은 나의 복수심을 키우는 비밀스러운 성역이 되어갔다. 나는 나의 지능과 끈기를 이용하여 그들의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나의 복수심이 너무나 강렬해서 때로는 내가 인간적인 감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곤 했다. 나는 차가운 복수심에 사로잡혀 나의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나의 삶은 오직 복수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현준의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그의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다. 손수건에는 현준이 어릴 적 직접 수놓은 듯한 작은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현준은 어릴 적부터 별을 좋아했고 늘 내게 지혜야, 우리는 저 밤하늘의 별처럼 서로를 밝혀주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손수건을 품에 안고 흐느꼈다. 나의 눈물은 손수건을 적셨고 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현주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지만 그의 죽음은 내게 삶의 목표를 앗아갔다. 나는 나의 복수심이 너무나 강렬해서 때로는 내가 인간적인 감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곤 했다. 나는 차가운 복수심에 사로잡혀 나의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나의 삶은 오직 복수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다. 나는 나의 마음속에 차가운 칼날을 품고 살았다. 나는 가끔씩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곤 했다. 차가운 바람이 나의 뺨을 스쳤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나의 시선은 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 나의 발치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픈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의 발에 몸을 비비며 애처롭게 울고 있었다. 고양이는 마르고 앙상했으며 추위에 떨고 있었다. 나는 고양이에게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외롭고 지쳐있고 세상의 따뜻한 손길을 갈구하는 모습. 나는 망설였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복수심과 인간적인 연민이 치열하게 싸웠다. 나는 그를 외면하고 지나쳐야 할까? 아니면 나의 작은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 나는 나의 주머니를 뒤져 남은 빵 부스러기를 꺼냈다. 그것은 내가 오늘 점심을 먹다 남긴 유일한 간식이었다. 나는 고양이에게 빵 부스러기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아가, 배 많이 고팠지? 이거라도 좀 먹어. 고양이는 나의 손에 있는 빵 부스러기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나는 고양이가 빵을 먹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나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었다. 고양이의 털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따뜻한 생명의 온기를 느꼈다. 이 작은 행동은 나의 삶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세상이 나에게 차가웠지만 나만큼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고양이는 빵을 다 먹은 후 나의 발에 몸을 비비더니 이내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는 고양이가 사라진 빈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과 함께 따뜻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나의 복수심이 너무나 강렬해서 때로는 내가 인간적인 감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곤 했다. 나는 차가운 복수심에 사로잡혀 나의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나의 삶은 오직 복수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다. 나는 나의 마음속에 차가운 칼날을 품고 살았다. 나는 현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그의 유품들을 단서 삼아 그의 죽음에 연루된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회중시계에 멈춰버린 바늘은 나의 복수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듯했다. 나의 복수심은 차가운 불씨처럼 나의 심장 속에서 타올랐다. 나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매일 밤을 잠 못 이루고 지새웠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선우그룹 자와의 회장 박성준과 그의 아들 박민규를 무너뜨리는 것. 현준의 죽음 뒤에는 그들의 탐욕과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준비했다. 나는 나의 외모를 가꾸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쉽게 무시하지 못하도록 나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의 눈빛은 차가웠고 나의 미소는 가면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나의 삶은 오직 그들을 향한 증오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고 나의 진짜 모습을 감췄다. 나의 이름은 김은서. 나는 복수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나의 서재에서 박성준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밤샘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나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었지만 나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나는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내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때 나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김은서 씨 맞으십니까? 저는 이도현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의 목소리는 나의 차가운 복수심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는 듯했다. 나는 이도현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누구일까? 왜 내게 전화를 했을까? 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났다. 나의 복수 계획에 예기치 않은 변수가 나타난 듯했다. 나의 핸드폰에서 들려온 이도현이라는 이름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나의 세상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누구일까? 왜 내게 전화를 했을까?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나의 직감은 그가 나의 복수 목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를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김은서 씨, 저는 이도현입니다. 혹시 선우그룹의 박성준 회장님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다. 선우그룹의 박성준 회장. 그 이름은 나의 복수 목표였다. 그가 왜 박성준 회장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 것일까? 나는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나의 복수 계획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도현 씨, 실례지만 저에게 왜 그런 정보를 묻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나의 진짜 속마음을 감추려 노력했다. 이도현은 나의 경계심을 눈치챈 듯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솔직하게 말했다. 김은서 씨, 저는 선우그룹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박성준 회장님이 과거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 중 한 분이 그 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도현의 말에 놀랐다. 그 역시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복수심 때문일까? 아니면 정의감 때문일까? 나는 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내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그를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좋아요. 이도현 씨, 제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가진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나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나의 복수 계획은 철저히 혼자서 진행되어야 했다. 이도현은 나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전화 너머로도 느껴질 만큼 따뜻하고 순수했다. 김은서 씨,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선우그룹의 비리를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정보를 준다면 저는 당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나의 차가운 복수심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 그의 순수함은 나의 오랜 복수심과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이도현과의 만남을 약속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그가 말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다. 나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를 발견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사진보다 훨씬 더 잘생겼고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동요를 느꼈다. 나의 복수심은 나의 심장 속에서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은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는 내게 따뜻한 차를 건넸고 나는 차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나의 손에 따뜻한 찻잔에 온기가 전해졌다. 김은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도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저는 김은서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이도현은 나의 경계심을 눈치챈 듯 미소 지었다. 김은서 씨, 저는 당신이 가진 정보가 저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도 어렴풋이 짐작합니다. 저는 당신의 복수를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복수가 증오가 아닌 진실을 향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은 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나의 복수심을 간파했던 것이다. 나는 이도현의 말에 놀랐다. 그는 나의 복수심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해하려 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나의 차가운 복수심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 나는 그에게 현준의 죽음과 선우그룹의 음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이도현은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나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도현은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김은서 씨, 정말 힘드셨겠군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박성준 회장의 악행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것입니다. 그의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이도현의 도움을 받아 박성준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도현은 선우그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내게 제공했고 그의 인맥을 활용하여 내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밤낮 없이 박성준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다. 나의 해킹 기술과 법률 지식, 그리고 이도현의 정보력과 인맥이 결합되어 우리는 박성준 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와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하나씩 찾아냈다. 우리가 박성준 회장의 비리를 파헤칠수록 우리는 그의 악행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다. 나는 그의 악행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에 심장이 뛰었다. 나의 복수심은 여전히 나의 심장 속에서 타올랐지만 이도현의 따뜻한 사랑은 나의 복수심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내게 복수심 너머의 삶, 즉 사랑과 행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나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사랑에 점차 이끌리게 되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복수 목표와 사랑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이도현은 내게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그것은 나의 첫 남편 현준이 좋아했던 별 모양의 목걸이였다. 목걸이는 작고 소박했지만 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은서 씨, 저는 당신이 아픔을 딛고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도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도현의 선물에 눈물을 글썽겼다. 나는 그에게서 현준의 모습을 보았다. 따뜻하고 순수한 영혼.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도현 씨,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복수의 목표를 잊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요.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도현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서 씨, 복수는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과 용서에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복수심에 사로잡혀 당신의 삶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의 말에 동감했지만 오랜 복수심을 쉽게 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도현의 사랑은 나의 복수심을 점차 약화시켰다. 나는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그의 다정한 눈빛은 나의 차가운 복수심을 녹였다. 나는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나의 삶은 오직 복수만을 향해 달려왔지만 이제 사랑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나의 삶에 들어온 것이다. 박성준 회장은 나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나의 정체를 파악하고 내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여 나를 압박했다. 그는 나의 복수 계획을 방해하고 나를 제거하려 했다. 그의 위협은 나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지만 동시에 이도현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렸다. 나는 복수 대상과 이도현 사이에서 갈등하며 나의 감정은 복수와 사랑 사이를 오갔다. 나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불꽃이 동시에 타오르는 듯했다. 하나는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었고 다른 하나는 따뜻한 사랑의 불꽃이었다. 나는 어떤 불꽃을 선택해야 할까?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도현과의 만남은 나의 삶에 예기치 않은 변수였다. 그는 나의 복수 목표인 박성준 회장과 관련된 정보를 쫓고 있었고 내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돕겠다고 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순수한 진심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나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 나는 그를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에게 접근했지만 나도 모르게 그에게 이끌리게 되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복수 목표와 사랑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났다. 우리는 밤낮 없이 박성준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다. 나의 해킹 기술과 법률 지식, 그리고 이도현의 정보력과 인맥이 결합되어 우리는 박성준 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와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하나씩 찾아냈다. 특히 이도현은 선우그룹 내부 사정에 밝았고 그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내게 선우그룹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숨겨진 비자금 경로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나는 이도현의 도움을 받아 박성준 회장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했다. 그의 계좌는 스위스의 비밀은행에 숨겨져 있었고 나는 나의 해킹 기술을 이용하여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다. 계좌 안에는 박성준 회장이 수년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적한 막대한 비자금과 함께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그가 현준의 기술을 빼돌리고 현준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매수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나의 심장은 분노로 폭발할 것 같았다. 우리가 박성준 회장의 비리를 파헤칠수록 우리는 그의 악행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현준의 기술을 빼돌려 불법적인 무기 거래에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고 그의 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었다. 나는 그의 악행에 치를 떨었다. 나의 복수심은 더욱 불타올랐다. 어느 날 우리는 박성준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수철 이사가 숨겨둔 비밀 장부를 찾아냈다. 장부 안에는 박성준 회장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비자금 흐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명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김수철 이사는 박성준 회장의 충직한 신복이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이 비밀 장부는 박성준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우리는 비밀 장부를 확보한 후 박성준 회장을 경찰에 고발할 준비를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도현은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왔다. 그는 나의 차가운 복수심에 흔들리지 않았고 내게 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그는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의 마음속 복수심을 잠재우려 노력했다. 그의 따뜻한 사랑은 나의 차가운 복수심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 나는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나의 삶은 오직 복수만을 향해 달려왔지만 이제 사랑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나의 삶에 들어온 것이다. 박성준 회장은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나의 정체를 파악하고 내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여 나를 압박했다. 그는 나의 복수 계획을 방해하고 나를 제거하려 했다. 그의 위협은 나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지만 동시에 이도현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렸다. 나는 복수 대상과 이도현 사이에서 갈등하며 나의 감정은 복수와 사랑 사이를 오갔다. 나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불꽃이 동시에 타오르는 듯했다. 하나는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었고 다른 하나는 따뜻한 사랑의 불꽃이었다. 나는 어떤 불꽃을 선택해야 할까?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박성준 회장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킬러를 고용했다. 킬러는 그림자처럼 나를 추적했고 나의 목숨을 노렸다. 나는 나의 안전을 위해 잠시 이도현과 거리를 두려 했다. 나의 복수 때문에 그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이도현은 나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은서 씨, 저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겁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카페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었다. 나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김은서 씨 맞으십니까? 당신의 목숨은 이미 나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처럼 될 것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는 내게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박성준 회장이 나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나의 주변에는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의 카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하나에도 나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나의 삶은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현준의 죽음을 밝히고
박성준 회장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나는 박성준 회장의 비리를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이도현은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왔다. 그는 나의 안전을 위해 경호원을 고용했고 기자회견 준비를 도왔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기자회견 당일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박성준 회장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의 비자금 계좌, 불법적인 거래 내역, 그리고 현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까지. 나는 그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밝혔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마치 폭우처럼 쏟아졌고 웅성거림은 커다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박성준 회장은 나의 폭로에 경악했다. 그는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나는 그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을 통해 그의 거짓말을 반박했다. 나의 손에는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박성준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성준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죄는 만천에 드러났다. 그의 몰락은 내게 진정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나의 복수는 증오가 아닌 진실을 통해 끝을 맺었다. 나는 현준의 한을 풀어주었고 나의 삶은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나는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박성준 회장의 비리장부와 나의 증언은 그를 포함한 선우그룹의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뿌리 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성준 회장은 살인교사, 횡령, 배임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은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 분명했다. 그의 몰락은 내게 진정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나의 복수는 증오가 아닌 진실을 통해 끝을 맺었다. 나는 현준의 한을 풀어주었고 나의 삶은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도현은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왔다. 그는 나의 차가운 복수심에 흔들리지 않았고 내게 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그는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의 마음속 복수심을 잠재우려 노력했다. 그의 따뜻한 사랑은 나의 차가운 복수심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 나는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나의 삶은 오직 복수만을 향해 달려왔지만 이제 사랑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나의 삶에 들어온 것이다. 나는 이도현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도현 씨, 당신 덕분에 제가 복수의 목표를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나의 목소리는 감격에 잠겨 있었다. 이도현은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서 씨, 당신의 행복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요. 그의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나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행복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나의 복수는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끝을 맺었다. 이도현과의 만남은 나의 복수 계획에 예기치 않은 변수이자 나의 차가운 복수심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 우리는 박성준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며 그의 악행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진실에 다가갈수록 검은 태양그룹의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다가왔다. 나의 안전은 물론 나의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복수 목표와 이도현의 사랑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났다. 박성준 회장은 나의 폭로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나의 정체를 파악하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나의 삶은 공포에 휩싸였다. 밤늦게 나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는 섬뜩한 경고문이 붙어 있었고 나의 전화는 정체불명의 발신인으로부터 걸려오는 협박 전화로 끊임없이 울려댔다. 김은서 씨, 당신의 목숨은 이미 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처럼 될 것입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는 나의 뇌리 속을 맴돌며 나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나는 내가 혼자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도현에게 말할 수 없었다. 나의 복수 때문에 그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와 거리를 두려 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과 사랑, 그리고 이도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나는 그에게 차갑게 말했다. 도현 씨, 당신은 이 일에서 빠져주세요. 저의 복수는 저 혼자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도현은 나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서 씨, 저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겁니다. 당신의 복수는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복수가 아닙니다. 저의 가족도 박성준 회장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의를 세울 것입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교문태양그룹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킬러를 고용했다. 킬러는 그림자처럼 나를 추적했고 나의 목숨을 노렸다. 나는 나의 안전을 위해 잠시 이도현과 거리를 두려 했다. 나의 복수 때문에 그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이도현은 나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은서 씨, 저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겁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나의 서재에서 박성준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밤샘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나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었지만 나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나는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내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때 나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김은서 씨 맞으십니까? 당신의 목숨은 이미 나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도 당신처럼 될 것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는 내게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박성준 회장이 나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나의 주변에는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의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하나에도 나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나의 삶은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현준의 죽음을 밝히고 박성준 회장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나의 복수심은 공포 속에서도 더욱 불타올랐다. 나는 박성준 회장의 비리를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이도현은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왔다. 그는 나의 안전을 위해 경호원을 고용했고 기자회견 준비를 도왔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나의 복수 목표를 공유하는 동반자이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났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기자회견 당일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박성준 회장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의 비자금 계좌, 불법적인 거래 내역, 그리고 현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까지. 나는 그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밝혔다. 나는 나의 손에 들린 비밀 장부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장부는 박성준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마치 폭우처럼 쏟아졌고 웅성거림은 커다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박성준 회장은 나의 폭로에 경악했다. 그는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나는 그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을 통해 그의 거짓말을 반박했다. 나의 손에는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박성준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성준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죄는 만천에 드러났다. 그의 몰락은 내게 진정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나의 복수는 증오가 아닌 진실을 통해 끝을 맺었다. 나는 현준의 한을 풀어주었고 나의 삶은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나는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박성준 회장의 비리 장부와 나의 증언은 그를 포함한 선우그룹의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뿌리 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성준 회장은 살인교사, 횡령, 배임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은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 분명했다. 그의 몰락은 내게 진정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나의 복수는 증오가 아닌 진실을 통해 끝을 맺었다. 나는 현준의 한을 풀어주었고 나의 삶은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은 태양 그룹의 수장인 그림자 는 나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해독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해독제가 세상에 공개되면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해독제를 파괴하고 나를 제거하기 위해 최후의 공격을 감행했다. 나의 삶은 다시 한번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다. 나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지만 나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림자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려 노력했지만 내게 다가오는 위험은 너무나 거대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절박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바로 그때 나의 옛 직장 동료이자 나의 친구인 이수아가 내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나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보원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 해킹 능력을 활용하여 검은 태양 그룹의 내부 정보망에 침투했고 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내게 그림자가 최후의 공격을 감행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다. 은서 씨, 그림자가 당신을 유인하기 위해 당신의 첫 남편 현준 씨가 죽었던 그 사고 현장으로 당신을 유인하려 하고 있어. 그들은 그곳에서 당신을 제거하고 당신이 가진 모든 자료들을 파괴하려 할 거야. 그들은 오늘 밤 자정까지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이야. 수아의 목소리는 긴급함으로 가득했다. 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현준의 죽음의 장소라니. 그곳은 나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나의 복수의 시작점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그림자와 최후의 대결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즉시 특공대를 파견하여 사고 현장 주변에 매복했다. 나는 이도현에게 나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다. 현준의 죽음, 나의 복수 목표,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복수심에 사로잡혔는지까지. 이도현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지만 그는 나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은서 씨,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곁에서 함께 할 겁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겁니다. 그의 따뜻한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나의 복수심을 이해했고 나를 지지했다. 나는 이도현에게 현준의 유품인 낡은 회중시계를 건넸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 안에 새겨진 현준의 마지막 흔적이 나의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시계가 나의 복수심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나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듯했다. 나의 가슴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현준의 죽음 현장으로 향하는 길에 나의 삶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과 공포가 뒤섞여 요동쳤지만 현우의 손을 잡은 순간 나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졌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내게 강한 용기를 불어넣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서로에게 맹세했다. 경찰 특공대가 이미 현장 주변에 매복해 있었지만 나의 심장은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전사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낡은 건물은 한밤중의 어둠 속에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21년 전, 현준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건물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나의 발소리는 고요한 복도에 크게 울렸고 나의 손에는 부모님의 유품인 낡은 은반지가 꽉 쥐어져 있었다. 은반지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안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희생과 나의 아픔, 그리고 나의 사명을 상징하는 영광의 표식이었다.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 박명수 교수였다. 그는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섬뜩했다. 그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내게 다가왔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세 개의 점은 욱신거렸고 알 수 없는 통증이 나의 팔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가 내게 주입했던 독소와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네가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용감하군. 하지만 너는 네 부모님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박명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나의 어릴 적 꿈속에서 나를 괴롭혔던 어둠의 그림자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듯했다. 나의 몸은 공포에 질려 떨렸지만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박명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너는 결코 나의 부모님의 유산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너의 악행은 만천에 드러날 것이다. 너는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박명수에게 달려들었다. 나의 몸은 작고 약했지만 나의 용기는 거대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그림자와 맞서 싸웠다. 우리의 싸움은 치열했다. 박명수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그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얼굴과 현우의 미소가 아른거렸다.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나는 그림자를 쓰러뜨리고 나의 삶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나의 해킹 기술과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박명수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가 나의 부모님의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사용했던 불법적인 방법들과 그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 그리고 그가 저지른 다른 범죄들을 하나씩 폭로했다. 나의 말은 그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박명수는 나의 지식과 통찰력에 경악했다. 그는 내가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나는 연구실의 낡은 도구들을 활용하여 그를 공격하고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다. 나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를 제압해 나갔다. 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만이 가득했다.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가 나의 손에서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것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싸움은 치열했다. 나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고 나의 옷은 찢어지고 흙먼지로 뒤덮였다. 나의 얼굴에는 피가 튀었고 나의 숨은 가빠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의 유산을 지켜야 했고 인류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는 검은 태양 그룹의 악행을 막아야 했다. 나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나는 마지막 적을 쓰러뜨리고 숨을 고른다. 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나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박명수를 제압했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명수는 쓰러졌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다. 그는 나의 부모님의 연구실에 설치된 자폭 장치를 가동시켰다. 벙커 전체가 흔들렸고 비상등이 붉은색으로 깜빡였다.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5분 후 모든 시스템이 자폭합니다. 나는 경악했다. 자폭 장치라니 나의 부모님이 이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설치했던 최후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자폭 장치가 나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나는 그림자가 나의 부모님의 기술을 손에 넣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폭 장치를 가동시켰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해독제의 핵심 원리 자료가 담긴 외장 하드를 김 교수님에게 넘겨주었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여 진실을 영원히 묻으려 했던 것이다. 나는 쓰러져 있는 박명수 교수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광기가 가득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내까짓게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다니. 이 모든 것은 너희 부모님처럼 끝날 것이다. 하하하.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박명수 교수의 광기 어린 웃음을 무시했다. 나는 시간이 없었다. 나는 자폭 장치를 해제해야 했다. 나의 부모님은 분명 이 자폭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두셨을 것이다. 나는 연구실 안을 둘러보았다. 나의 눈은 빠르게 움직였다. 나의 부모님이 남긴 흔적을 찾아야 했다.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가 나의 손에서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것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의 연구 기록들이 담긴 낡은 컴퓨터를 향해 달려갔다. 컴퓨터 화면에는 부모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부모님의 목소리로 녹음된 메시지였다. 사랑하는 지혜에게, 만약 네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이 벙커는 우리의 마지막 보루이자 우리의 유산이 담겨 있는 곳이다. 검은 태양 그루브는 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를 믿는다. 너는 강한 아이다.
네 손에 있는 은반지는 우리의 사랑이자 우리의 유산의 열쇠이다. 이 반지에 새겨진 문양을 통해 자폭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암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너에게 기억 조작 실험의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의 핵심 원리를 남겼다. 이 해독제를 통해 너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하고 인류의 미래를 지켜주렴. 우리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아빠와 엄마가. 나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나의 부모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믿었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나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의 마지막 부탁을 반드시 들어드려야 했다. 나는 부모님의 메시지 속에서 자폭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암호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암호는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은반지에 새겨진 문양과 나의 부모님의 연구 기록, 그리고 나의 어릴 적 추억이 결합된 것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지식과 기억을 총동원하여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의 정신은 놀랍도록 또렷하고 침착했다. 나의 손목에 있는 세 개의 점은 계속 욱신거렸지만 그것은 나에게 고통이 아닌 오히려 삶의 투지를 불어넣는 듯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3분, 2분, 1분, 경고음은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부모님의 마지막 뜻을 이뤄드려야 했다. 나는 마지막 암호를 입력했다. 비빠이. 소리와 함께 경고음이 멈췄다. 붉은색 비상등은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벙커는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자폭장치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 나의 몸에서는 힘이 쭉 빠져나갔지만 나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이 번져 있었다. 나는 부모님의 유산을 지켜냈다. 나는 인류의 미래를 구했다. 바로 그때 경찰 특공대가 벙커 안으로 들이닥쳤다. 김 교수님이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했던 것이었다. 경찰은 쓰러져 있는 박명수 교수를 체포하고 그가 빼돌리려 했던 부모님의 기술 자료들을 회수했다. 박명수 교수는 경찰에 끌려가는 동안에도 나를 노려보며 소리 질렀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나의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있었다. 나는 박명수 교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고 그들의 유산을 지켜냈다.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가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희생, 나의 아픔, 그리고 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표식이 되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화를 얻었다. 나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나의 부모님의 유산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나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듯했다. 박명수 교수, 즉 그림자의 체포와 검은 태양 그루비의 붕괴는 나의 삶에 그리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21년 전 미제로 남아있던 나의 부모님 살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국제적인 악의 조직의 실체가 만천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검은 태양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했다. 나의 증언과 부모님이 남긴 외장 하드 속 자료들은 그들의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법정은 박명수에게 살인교사,
기술 유출, 그리고 국제범죄조직과의 공모 혐의로 최고형을 선고했다. 그는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천재 과학자 부부 살해 사건의 전말, 숨겨진 악의 조직, 그 실체를 드러내다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에 감탄했고, 나의 부모님인 김성진 박사님, 부부의 위대한 업적과 비극적인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하루아침에 구화 출신 평범한 직장인에서 거대 악과 맞서 싸운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대중의 관심과 찬사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나는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정은주 여사는 자신의 과거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검은 태양 그룹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녀는 나의 부모님 살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제공했고, 검은 태양 그룹의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녀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완전히 내려놓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예비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진정한 어머니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온화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다. 지혜야, 내가 너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너의 부모님께 진 빚을 갚고 너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며 살 거야. 정은주 여사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고통과 뉘우침은 내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녀의 변화는 내게도 큰 치유가 되었다. 현우는 나의 옆에서 나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을 함께 나누었고 내게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랑하는 동반자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갔다. 그의 따뜻한 사랑은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샘물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부모님의 납골당을 찾아 그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아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아빠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거예요. 현우는 부모님의 사진 앞에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 있었다. 나는 부모님의 납골당 앞에서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를 만졌다. 반지는 햇살 아래 반짝였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 나의 아픔, 그리고 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표식이었다.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남긴 것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목적,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 나는 재단 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정은주 여사와 현우는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왔다. 우리는 재단을 통해 박 회장님이 말년에 추구했던 인간 중심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아라는 편견에 맞서 싸우고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다. 나는 재단에서 희망의 씨앗,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는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멘토를 연결해주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직접 멘토로 참여하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얘들아, 너희의 과거가 너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 너희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너희는 모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야.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꿈을 잃지 마. 나의 말은 아이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나의 몸에 있는 세 개의 점은 더 이상 욱신거리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이 남긴 해독제의 핵심 원리 자료를 김 교수님에게 넘겨주었기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기억 조작 실험의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가 개발될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했다. 나는 방송에 출연하여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죽음, 정은주 여사의 편견, 그리고 음반지에 얽힌 진실까지.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와 강인함에 찬사를 보냈고, 나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단순히 고아 출신 직장인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로 불렸다. 나는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를 만졌다. 반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사랑, 나의 아픔, 그리고 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표식이 되었다. 나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되새겼다. 나의 부모님은 내게 가장 값진 유산을 남겨주셨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지혜와 사랑이었다. 나는 현우와 함께 부모님의 납골당을 찾았다. 납골당에는 부모님의 사진과 함께 그들이 좋아했던 꽃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부모님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아빠, 엄마,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아빠, 엄마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고, 아빠, 엄마의 유산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저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나왔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혜야, 네 부모님은 분명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의 따뜻한 말은 나의 마음을 위로했다. 우리는 부모님의 납골당 앞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나의 손에는 부모님의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현우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혜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나는 너의 곁에서 평생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현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현우와 함께, 그리고 정은주 여사와 김 비서실장과 함께, 그리고 내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희망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나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듯했다. 나의 가슴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박명수 교수의 체포와 검은 태양 그룹의 붕괴는 나의 삶에
그리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21년 전 미제로 남아있던 나의 부모님 살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들의 위대한 업적인 친환경, 에너지 원천 기술. 이 비로소 세상에 공개되면서 인류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고아가 아니었다. 나는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그들의 유산을 지켜낸 진정한 계승자이자 새로운 시대의 성우자로 거듭났다. 나의 손목에는 부모님의 유품인 낡은 은반지가 언제나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 이 반지는 슬픔과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님의 영원한 사랑, 나의 강인한 의지, 그리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희망을 상징하는 찬란한 훈장이 되었다. 나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나의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되새겼고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정은주 여사는 자신의 과거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검은 태양 그룹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들의 잔재까지 뿌리 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완전히 내려놓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왔다. 그녀는 선우그룹의 경영권을 현우에게 넘기고 자신은 사회공헌 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예비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진정한 어머니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지혜야, 네가 나를 용서해준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 이제 너의 부모님께 진 빚을 갚고 너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며 살 거야. 정은주 여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정은주 여사와 함께 김성진, 박선영 재단들 설립했다. 이 재단은 나의 부모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유산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재단의 주요 목표는 친환경 에너지 원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며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정은주 여사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했고 나는 재단의 총괄 책임자로서 실무를 지휘했다. 우리는 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특히 나의 부모님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소외된 지역에 보급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또한 과학 캠프를 개최하여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고 장학금을 통해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왔다. 나는 직접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주었다. 얘들아, 너희의 과거가 너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 너희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너희는 모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야.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나의 말은 아이들에게 큰 영감과 희망을 주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현우는 선우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기업의 경영 방침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박 회장님의 인간 중심 경영 철학을 계승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강조했다. 선우그룹은 이제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현우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파트너였다. 우리는 함께 박 회장님과 나의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갔다. 나는 가끔씩 내가 일했던 편의점을 찾아갔다. 낡은 간판과 익숙한 풍경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나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외로움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박 회장님을 만났고 나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나는 편의점의 사장님과 동료 아르바이트생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나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하며 나를 축하해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도 나의 작은 선의가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나는 방송에 출연하여 나의 경험과 재단 활동을 소개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와 강인함에 찬사를 보냈고 나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단순히 고아 출신 직장인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이자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로 불렸다. 어느덧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김성진 박선영 재단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회공헌기관이 되었다. 우리는 해외 전쟁 피해 지역이나 재난 지역을 방문하여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재건 사업을 지원했다. 나의 발자취가 닿는 곳마다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새로운 삶의 싹이 돋아났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봄날 오후 나는 현우와 함께 재단의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푸른 잔디와 함께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나의 손목에는 박 회장님이 남긴 수리된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부모님의 낡은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시계와 반지는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듯했다. 나는 현우의 손을 잡고 그의 어깨에 기댔다. 현우야, 우리 정말 많은 것을 헤쳐왔지. 현우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지혜야. 하지만 너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옥상 정원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빌딩 숲 사이로 나의 낡은 편의점 건물이 작게 보였다. 이제 그곳은 나의 과거의 아픔이 아닌 나의 삶을 변화시킨 소중한 기억의 장소가 되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감사함이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삶은 박 회장님과 현우, 그리고 정은주 여사, 김 비서실장, 그리고 내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는 멈춰버린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냈고 내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었다. 나의 부모님과 박 회장님이 남긴 것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목적,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 나는 현우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따뜻한 햇살이 나의 얼굴을 감쌌고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나의 발자취가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길 차.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너 같은 구안은 우리 집안에 못 드린다며 반대하던 예비 시어머니의 오만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감동적인 반전의 드라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김지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인간적인 가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보여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풀리지 않는 비밀이나 마주하기 두려운 진실이 있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왔나요, 지혜 씨처럼? 우리 모두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마주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아픔이 결국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할 두 번째 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